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자 오비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자 오비탈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분자에 초점을 맞추고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분자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되고 그 분자의 모양을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들의 모양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에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 36쪽입니다. 자, 원자과 결합 이론이란 뭐냐면 한 원자의 원자 오비탈과 또 다른 원자의 원자 오비탈 사이의 겹침, 오버랩이라고 하죠. 겹침에 의해서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 그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홀전자가 있어야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한 이 한 원자의 홀전자와 또 다른 원자의 홀전자가 서로 결합해서 공유전자쌍을 이루고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것인데, 결합이 형성될 때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반대 스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자들이 오버랩 돼가지고 겹침에 의해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이때 여기 편제된다, 로컬라이즈드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편제란 말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들이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자과 결합 이론은 한 원자의 원자 오비탈들이 혼합되어서 여러 개의 동등한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는 혼성화 개념을 통해서 더 복잡한 분자의 결합과 분자를 설명했다고 그랬는데, 이 혼성화 개념은 폴링이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전기음성도의 개념을 설명할 때 폴링이 설명을 한 것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론을 배우게 되면 그 이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학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자의 모양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어느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어떤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에 또 위반되는, 그것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럼 그 또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론이 도입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과학 이론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후에 분자 오비탈 이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분자 오비탈 이론이 나오면서 또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추가로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론으로 모든 물질의 성질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과 결합 이론과 분자 오비탈 이론 등으로 서로 보완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자 오비탈 이론은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원자과 결합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혼성 오비탈 이론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소 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걸 가지고 따지자면 이렇게 되죠. 자,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한 쌍의 공유전자 쌍에 의해서 단일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 양쪽 수소 원자들은 다 헬륨의 전자 배치를 닮아서 안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오비탈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양쪽 수소 원자가, 이쪽 수소 원자와 이쪽 수소 원자가 1s 오비탈의 전자가 각각 하나씩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오비탈로 나타내면 이러한 구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홀전자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전자의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를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이쪽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수소 원자의 전자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이쪽 수소 원자에 있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오버랩 돼가지고 이렇게 오버랩 됐죠. 겹쳐서 한 수소 분자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소 분자 사이에 있는 이 한 쌍의 공유 전자 쌍, 다시 말하자면 이 두 개의 전자는 어느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양쪽 원자핵에 다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돼서 수소 분자는 이렇게 분자를 형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HF를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자, HF도 이렇게 이제 전자가 분포하고 있죠. 자, 수소는 가장 밖에 전자가 하나 있고 플로린은 가장 밖에 전자가 7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수소는 1s 오비탈의 전자가 있습니다만은 플로린은 1s2, 2s2, 2p, 5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2s 오비탈의 전자 2개하고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어서 수소 원자의 요 홀전자하고 플로린 원자의 요 홀전자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2p 오비탈의 전자가 있죠. 그래서 HF의 공유 결합은 수소의 1s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하고 그 다음에 플로린의 요 EPZ라고 볼 수 있죠. EPZ 오비탈에 있는 이 p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요 수소 원자하고 요 플로린 원자 사이에 오비탈들이 서로 겹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이 핵과 핵 사이의 전자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합은 H2의 결합이나 또는 HF의 결합이나 전부 다 공유 결합 중에 단일 결합에 속하는 건데 이 단일 결합은 모두 다 무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그마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나의 명칭을 부여했으니까 이거하고 다른 뭐가 또 있겠죠? 다른 결합은 뭐가 있냐면 파이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단일 결합은 다 시그마 결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이 결합은 어떤 때 있는 것이냐 하면 자, 탄소가 2중 결합이 있을 수 있고 3중 결합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나머지 결합이 파이 결합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중 결합 중에서는 하나는 시그마 결합, 하나는 파이 결합이고 3중 결합에서는 하나는 시그마 결합,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4중 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중 결합이 있게 되면 시그마 결합에 파이 결합이 3개가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뒤에 하시면 파이 결합이 3개가 형성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단일 결합은 모두 시그마 결합, 2중 결합이면 하나는 시그마, 하나는 파이 결합, 3중 결합이면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2개는 파이 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은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질소 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질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15족이니까 ES2, EP3의 전자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S 오텔의 전자가 2개 있고 EP 오텔의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EPX, EPX가 있고 EPZ가 있죠. 이 결합은 EPZ가 여기를 이제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EPX는 생각하지 마시고 EPZ만 보시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왼쪽의 EPZ 오비탈과 오른쪽이 EPZ 오비탈이니까 이게 지금 같은 축상에서 서로 분포해 있는 전자들이 서로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핵이 이제 여기 있다고 보면 이 핵과 핵 사이의 전자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결합을 다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시그마 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p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의 결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s 오비탈과 s 오비탈 아까 H2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으니까 한쪽의 s 오비탈과 다른 쪽의 s 오비탈이 결합한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결합하든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축과 축 사이에 이렇게 전자들이 분포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결합을 모두 다 무슨 결합이라고 그러냐면 시그마 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그마 결합의 특징은 이 핵과 핵 사이에 전자 분포에 있는 이 전자들을 중심으로 잘라보게 되면 그 중심의 단면이 원형이 되죠. 왜냐하면 전자들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부풀려 있는 상태니까 자르게 되면 이제 원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결합은 어떤 경우냐? 파이결합이란 p 오비탈과 p 오비탈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 아까처럼 질소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이렇게 Z쪽 방향의 오비탈들이 이쪽도 Z, 이쪽도 Z가 이렇게 서로 평행한 방향에서 서로 오버랩되게 되면 아까 Z의 p 오비탈의 홀전자가 3개 있었는데 그 3개의 전자가 Z 오비탈이 서로 이렇게 같은 축상에서 모이게 되면 좌표 축들은 전부 다 90도로 직교하기 때문에 다른 X하고 Y의 분포에 있는 p 오비탈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X축이라고 보시면 여기 PX라고 되어 있죠. X축이라고 보시면 X축에 있는 p 오비탈들의 전자들은 이런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EP X 오비탈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겹치는 모양이 아까 같은 축상에서 결합하는 거하고는 다른 모양이 되겠죠. 아까 같은 축상에서 결합할 때는 p 오비탈들이 이런 모양으로 서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평행한 축상에서 전자들이 p 오비탈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때는 이 모양하고 분명히 다르죠. 이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의 분포를 놓고 보면 시그마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는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데 파이 결합이 형성이 될 경우는 이 시그마 결합보다 전자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과 핵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는 시그마 결합과 다르게 핵이 여기 있는데 전자들은 이런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넓게 분포하게 되니까 다시 말하자면 넓게 분포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핵의 시그마 결합보다 더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그마 결합보다 파이 결합은 그 세기가 좀 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끊어지기가 더 쉬운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PX 오비탈이고 이것도 이제 PX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 돼가지고 오버랩 되면 이제 원래의 원자 오비탈이 없어지고 새롭게 이렇게 분포하게 되는데 이건 원자 오비탈이고 이건 이제 분자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되니까 결국은 아래 방향, 위에 방향 이렇게 전자들이 넓게 분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단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면은 윗면, 아랫면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아까 시그마 결합은 단면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런 원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이런 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면이 이렇게 분할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파이 결합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파이 결합은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시그마 결합보다 좀 약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시그마 결합은 어떤 경우냐? S 오비탈과 S 오비탈, 한쪽의 S 오비탈과 다른 쪽의 S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 되는 경우는 다 시그마 결합이 해당되는 거고, 자, P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 돼서 동결합이 형성될 때는 시그마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파이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시그마 결합이 되는 경우는 여기처럼 같은 축상에서 서로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버랩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고,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경우는 p 오비탈끼리 오버랩 될 때 이렇게 평행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는 두 오비탈들이 서로 결합 오버랩 될 때 바로 이러한
파이결합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질소의 루이스 전자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구조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결합이 되겠습니까? 파이 결합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질소 분자의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림상에서 질소 분자의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된 것이냐 보니까 EP 요게 EP 제토비탈입니다. EP 제토비탈이 서로 오버랩돼서 만들어지는 이 같은 축상에서 결합돼가지고 오버랩되는 이러한 결합이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EP 엑소비탈 한쪽에 EP 엑소비탈 다른 쪽에 EP 엑소비탈이 이 제토비탈이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결합을 했으면 이거하고 90도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엑소비탈은 같은 방향으로 올 수가 없죠. 여기 서로 평행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EP오비탈과 이쪽의 EP오비탈이 서로 가까워 와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 전자들이 이제 핵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전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분포해서 위아래로 넓게 분포한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P오비탈에 홀전자가 3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 Z축하고 Z축 방향으로 결합하는 것이 이제 시그마 결합이 되겠고 여기처럼 X축 방향으로 PX 방향으로 서로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겠고 또 하나 뭐 남았죠? PY하고 PY가 또 남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PY 오비탈은 또 이제 여기가 Z고 여기가 X면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았을 때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이 좌표가 이제 이 축이 바로 이제 Y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 Y축으로 분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눕혀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눕혀있고 눕혀있고 그럼 요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모양 이렇게 눕혀있는 누워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가 해야 되냐면 이 파이 결합은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분포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칠판 앞쪽에 분포하고 칠판 뒤쪽에 분포해 있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마치 참외처럼 볼록 솟아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양쪽의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이 중심으로 이제 무슨 오비탈이 무슨 결합이 형성되어 있냐면 시그마 결합이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주위로 뺑 둘러서 파이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질소의 3중 결합에 하나는 시그마, 나머지 2개가 파이 결합이라면 이 시그마 결합은 EP Z오비탈하고 EP Z오비탈에 있는 2개의 오비탈이 결합해서 분자를 결합을 형성한 것이고 이 파이 결합은 Z가 이렇게 같은 축상으로 오게 되면 X끼리 또는 Y끼리는 서로 평행한 방향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행한 방향에서의 이런 오버랩은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위에 분포하고 아래 분포하는 이런 넓은 전자들이 분포하는 범위가 매우 넓고 핵 사이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결합력이 시그마 결합보다 조금 약한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혼성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혼성 오비탈의 개념이 왜 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 이제 메테인 CH4를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분자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이미 CH4의 구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CH4는 탄소가 이렇게 짝이 없는 전자, 홀전자가 4개 있는데 수소 원자가 4개가 와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CH4의 분자 모양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4개의 수소가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존재하는 분자 모양이 정사면체. 그리고 이 결합각이 몇 도냐면 109.5도로 이 모든 각도가 다 동등하죠. 이렇게 결합해 있는 그
모양이라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이 네 개의 모든 공유결합, 즉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네 개의 공유결합이 탄소의 원자핵, 이 주광의 정사면체의 원자핵, 정사면체의 중심에 있는 이 탄소를 중심으로 네 개의 수소가 동등하게 사면체의 꼭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길이도 같고 모든 결합각이 다 109.5도로 동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탄소와 수소의 네 개의 결합은 다 동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탄소의 전자 배치를 보면 ES2, EP2 이렇게 되어 있죠. 자, ES의 2개, E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홀전자가 서로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탄소는 공유결합을 2개밖에 형성할 수가 없죠. 그러면 수소가 온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CH2가 돼야 되는데 탄소가 하나 있는 수소와 물의 안정한 분자는 뭐냐면 CH4, 메탄이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CH2가 아닌 CH4가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합리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어떻든 결합이 4개가 형성되려면 이 상태에서는 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홀전자를 일단 4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은 다 원자과 전자, 가장 밖에 있는 전자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결국 CH4가 형성이 되려면 공유결합이 4개 형성돼야 되니까 홀전자가 4개 있어야 되겠죠. 홀전자가 4개가 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여기 짝을 이루고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떠서 홀전자를 4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 배치가 ES1, EP3죠. 자, ES1, EP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 원자가 4개 와서 CH2가 아닌 CH4가 형성될 수 있죠. 4개의 수소 원자가 와서. 그래서 CH4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이미 앞에 말씀드린 설명드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눈치를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결합하고 이 세 개의 결합은 같을 수가 없죠. 여기는 s오비탈과 s오비탈의 결합이고 여기는 뭐죠? p오비탈과 s오비탈의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개의 결합은 동등할 수 있겠지만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은 서로 같을 수가 없죠. 애초에 출발이 다르니까. 그런데 분자 상태의 CH4에서 4개의 전자쌍은 동등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다 수소가 배열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4개가 다 결합이 동등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sp3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혼성 오비탈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탄소가 어떻든 CH4의 정사면체 구조와 결합각 109.5도. 일단 수소가 4개 결합하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원래 ES의 2개, EP 오비탈에 2개 있던 이러한 전자 배치에서 결합이 4개 형성되려면 일단 하나가 이렇게 들떠서 ES에 하나, EP의 전자가 3개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독립된 상태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상태로 수소가 와서 공유결합하게 되면 3개의 결합은 동등하겠지만 이 하나의 결합은 같을 수가 없으므로 이 4개의 홀 전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새롭게 재편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3개, 원래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3개가 혼합돼서 새롭게 재편됐다. 이런 관점에서 이 오비탈을 sp3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비탈들은 sp3 혼성 오비탈은 어떻게 분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 이 아래 그림입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여기는 원래
탄소에 들뜬 상태에서 ES에 하나, EP에 3개의 전자가 있다 그랬죠? 자, ES에 하나, EP 오비탈의 전자가 이제 3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혼성 오비탈이 형성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4개가 다 동등한 분포를 이루고 있고 전체적으로 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 4개의 오비탈이 정사면체 모양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sp3 혼성 오비탈이.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수소 원자의 1s 오비탈이 이 정사면체의 꼭지점으로 와서 이 결합을 하게 되죠. 수소의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그러면 sp3 탄소의 sp3 혼성 오비탈 하나하고 수소의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하나 오게 되니까 이 4개의 모든 결합이 다 동등한 성격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CH4에서 이 탄소가 수소 4개하고 공유결합을 할 때는 s오비탈 하나하고 p오비탈 3개가 독자적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각각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혼성 오비탈을 이루어서 동등한 4개의 오비탈이 형성된 상태에서 수소의 1s 오비탈이 와서 결합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성 오비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탄소의 CH4 메테인에 존재하게 되는 4개의 결합이 동등하고 그리고 사면체의 꼭지점으로 수소가 오게 되니까 모든 결합각이 109.5도가 된다는 그러한 CH4의 분자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